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메라 질문을 이제 구독자님이 주셨는데 댓글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도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영상으로 찍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은 일단 중형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인데,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부산에 계시는 이제 구독자님께서 GFX 100S를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다고. 보내주신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부산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받아갖고 왔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제가 쓰고, 지금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이제 카메라도 제가 반납을 잘 쓰고 이제 반납을 하고 또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또 딱 어떻게 다 사용하고 이제 오니까 요런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GFX 100S를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자세하게 GFX 사용기보다는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궁금하시겠으니까 그걸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거는 지금 이제 EOS R5하고 이제 R6 두 대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R6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로 이제 팔으셨고, 이제 R5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카메라를 이제 하나를 더 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중형 거리니까는 후지 중형도 엄연히 말하면 이제 중형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입에 붙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중형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후지 카메라 종류를 보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도 50R이나 이제 요번에 나온 100S 요 모델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이제 많이 나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 R5도 제가 이제 만져보니까 이게 화소가 꽤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쓰는 이제 50R, GFX 50R이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화소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고, 둘 다 이제 거의 이제 5천만 화소거든요. 요건 이제 5천만 화소로 돼 있고, 요건 이제 거의 4,500만 화소. 근데 편집을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R5를 쓰시는 분들도 거의 뭐 장노출이나 이런 걸 찍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장노출을 이제 뭐 구름 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다 스택 모드로 많이 찍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고농도 ND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뭐 1시간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ND 1000짜리에다가 3이나 뭐 64 이렇게 조합만 해 놓으면은 편안하게 뭐 2분에서 4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다 찍을 수가 있고, 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핫픽셀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카메라한테 무리도 좀 덜 가고, 그래서 뭐 R5 같은 경우로도 어렵지 않게 다 찍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후지 이렇게 이제 미러리스 중형 카메라들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화소 같은 거를 얘기를 해도 지금 R5랑 뭐 거의 비슷한 상태고, 제일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이제 T셔터죠. 이렇게 이제 35mm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릴리를 사용해 가지고 뭐 2분씩 나눠서 찍고, 여기 카메라도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벌브 타이머도 있고 인터벌 타이머도 이제 두 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브 타이머 같은 경우도 내가 주고 싶은 까지 다 줄 수가 있는데, 요게 동시에 두 개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CPU가 이제 뭐 성능이 딸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왜 이제 그런 걸 안 해놨을까 좀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벌브 타이머하고 인터벌 타이머, 요게 이제 동시에 조절만 되면은 벌브 타이머로 시간을 2초 정도를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벌 타이머로 해가지고 간격을 뭐 0초면 0초, 1초면 1초 해가지고 뭐 10장을 찍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 충분히 뭐 티셔터나 이런 걸 안 만들어 놔도 가능하게 찍히는데, 요게 동시에 두 개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쓰는 50R이나 이런 바디에서 장점은 그런 게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릴리즈나 이런 게 아예 쓸 필요가 없고, 티셔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2분이라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벌 타이머를 딱 뭐 60장, 20장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2분씩 자기가 알아서 계속 이제 나눠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좀 크다 보니까는 화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조나 이런 게 이제 로우 파일을 근데 끝까지 올리거나 구름을 많이 이제 보정을 할 때, 요럴 때는 이제 확실히 틀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이제 버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정 버튼 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굳이 차이가 없고, 사진 찍는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들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화질은 뭐 화소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하니까는 이렇게 R5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이걸 쓰고 있는데 팔고 넘어오겠다 그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 이 R5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사실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카메라가 이제 다 너무 오디마크 포고 다 오래돼가지고 지금 R5나 아니면 소니 A7 R4 시리즈 정도, 그 다음에 니콘의 Z7 II 이렇게 이제 거의 5천만 화소대급 정도 그 카메라로 지금 창업용으로 쓰는 카메라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제일 편한 게 지금 R5는 다른 카메라들은 이게 없죠. 이게 스위블이.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 카메라는 이제 소니 A7C로 찍는데, 지금 자세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렌즈를 안 보고 눈이 살짝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지만, 렌즈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진짜 말이 더듬더듬거리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옆에 액정이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있거든요. 소니에서는 아마 A7C 저 카메라만 있죠. 근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이 스위블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스위블에 나오는 내 얼굴을 보면서 입을 보면서 얘기를 해도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요, 말투가. 그래가지고선 이게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도 찍고 또 혼자 찍고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책상 앞에서 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게 스위블 액정 하나 때문에 가격이 지금 한 거의 한 150 이상 비싸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카메라들보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R5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울고 있어요. 자,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R5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제가 말했듯이 티셔츠하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동안 줄 수 있는 노출, 그 다음에 뭐 벌브나 이런 거 시간 계산이 필요 없는 기능들, 뭐 요런 거 외에는 크게 이제 기능적으로 뭐 아주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소소하게 이제 이런 카메라나 다른 카메라도 없는 뭐 ISO 브라켓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이 실패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서 GFX 이제 50R하고 100S도 이제 물어보시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두 개를 써보니까 100S도 한 달 동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파일 심도가 이제 깊어져가지고 더 많은 색상하고 더 이제 넓은 개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기능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R이나 50S 같은 경우는 이제 손떨림 바디에서 손떨림 방지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일문일도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두루두루 쓰신다 그러면은 손떨림 방지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근데 장노출을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많이 찍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노출용으로만 쓰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 바디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화소가 이제 1억 2천만 화소가 되다 보니까 1억 2백만 화소죠. 제가 이제 써보니까 한 장 한 장 보정할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7장에서 10장 정도 2분씩 찍어서 스택 모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버벅거리더라고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장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5천만 화소고, 이것도 로우 파일이 한 100메가 정도 되거든요, 한 장당. 그래서 100메가 정도짜리 해가지고 뭐 10장 20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까지도 찍으니까 이렇게 2분짜리로 해가지고 30장씩. 그래서 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제 컴퓨터가 i7 6700이에요 그래서 한 3.4기가에 메모리가 64, 그래픽 카드는 RTX 2070. 그러니까 요 정도 사양해서, 사실 이제 제 컴퓨터도 좀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한 3년 정도 쓰면은 이제 바꾸는데, 요번에는 꽤 오래 썼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도 슬슬 이제 보고 있긴 있는데, 요 정도 썼을 때만 해도 요거 이제 30장짜리에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원활하게 조금 기다리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보정을 다 했었는데, GFX 이제 100S를 써보니까 한 7장 정도만 불러와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생각이 이제 고화소뽕을 처음에 한 장 맞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소나무 사진 보정하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야, 그거를 보니까는 이제 너무 이제 감동이 밀려왔었는데, 사진을 이제 스택으로 합쳐가지고 보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분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보내주기 전에도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분 4분씩 해갖고 막 합치면 한참 걸려서 안 되겠다고, 이거 JPG로 바꿔서 JPG로 찍으면 안 되냐 이제 막 그런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이거 JPG는 안 되신다.
그 비싼 카메라를 사시고 그 좋은 화질로 찍어가지고 굳이 왜 JPG로 찍으시냐, 그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써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알겠어요. 엄청 느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써보니까 GFX 100S하고 50S도 그러니까 이 화소, 그 다음에 뭐 픽셀 시프트 기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써봤는데 사진을 이제 여러 장 찍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픽셀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자체 내로 뭐 7장을 찍어가지고, 그때 7장인지 8장인지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뭐 이제 4억 화소로 이제 뻥튀기를 한다, 이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안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요것도 또 따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깔아가지고 합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합치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굳이 뭐 특별히 나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특별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후지 카메라들이 특성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지금 요게 이제 중형 모델이 아마 4개가 있을 거예요.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R, 50S, 그 다음에 GFX 100, 100S, 그 다음에 GFX 100 모델 중에서 아주 화소 쪽으로 이제 높여놓은 카메라가 이제 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가 있는데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고 차이가 나는 기능들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FX 100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손떨림 방지, 그 다음에 더 큰 더 고화소, 1억 화소가 되는 아주 고화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액정이 자 이렇게 이제 틸트가 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틸트가 이제 이렇게 한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100S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해가지고 세로로 찍을 때도 이렇게 이제 틸트가 되죠. 이제 그런 기능들 빼고는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50R을 이 장노출이나 많이 찍으신다라면은 티셔츠하고 이제 인터벌 같이 쓰는 이런 기능들은 이제 이런 이제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한 1000만원 정도가 여유 있다고 하시는데 뭐 GFX 이제 100S 같은 경우를 사시면은 3264를 사셔도 조금 이제 1000만원에서 이제 오버가 되죠. 제가 만약에 이제 1000만원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요 모델을 GFX 50R을 사고 3264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3264 렌즈를 이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렌즈는 이렇게 이제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 가지고 캐논을 쓰셨던 거 보니까 아마 EF 렌즈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변환 어댑터를 사용해 가지고 캐논에 이제 1635를 물려서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쓰냐면은 후지 렌즈 전용 렌즈를 쭉 써도 되는데 후지 렌즈가 이제 줌 렌즈가 3264까지밖에 없어요. 그 아래로는 화각이, 그 다음에 화각이 30mm 렌즈 같은 게 하나 있고 단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23mm 단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1635, 2470, 72, 200 해가지고 보통 줌 렌즈 총사를 사면은 거의 뭐 초광각부터 망원까지 쭉 쓸 수 있는 화각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후지에서는 아직 그 표준 줌 렌즈죠. 3264는 이제 표준 줌 렌즈로 들어가는데 그 아래 이제 광각 줌 렌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3264를 제일 많이 쓰긴 하지만 3264 렌즈 쓰다 보면은 풍경을 좀 시원하게 찍는 분들은 항상 이제 조금씩 그 모자른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2mm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풀프레임으로 따졌을 때 한 2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20mm 정도 화각만 되는 줌 렌즈가 나와주면은 그 렌즈 하나 가지고 이제 다 찍을 텐데 저도 거의 1년 동안을 이 3264를 껴가지고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광각 구간에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23mm, 저도 이제 처음에 렌즈를 살라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23mm를 주변에 가지고 계셔서 그 화각도 보고 또 라오와 17mm도 보고, 라오와 17mm 같은 경우는 수동 렌즈고 그것도 가격이 한 170만원 되고, 그러다가 저는 어차피 이제 1635를 쓰고 있으니까 변환 어댑터만 사가지고 화각 손실이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3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저는 이제 1635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렌즈가 뭐 3264 아래쪽으로 이제 광각 줌 렌즈로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뭐 23에 3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렌즈를 쓸 텐데, 화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제 사진을 찍는 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물에 이제 촬영하는 거를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에 들어가고 그래서 피사체에 이제 가까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망원으로서 땡겨서 멀리 찍는 게 아니고 보통 1635 가지고
들어가서 찍으면은 거의 다 제가 원하는 화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뚝이나 이런 걸 찍을 때도 망원으로 쭉 찍어 멀리서 이제 밖에서 땡겨서 찍을 수도 있지만은 35mm나 뭐 16mm, 뭐 20mm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물 안에서 모래를 박아가지고 가까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피사체라 그래도 원근감도 극적으로 살릴 수가 있고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후지 중형을 쓰면서는 1635 요 화각이 제일 좋아요. 사실 풍경에서도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1635 화각이 제일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2470도 많이 쓰긴 하는데 2470은 이제 상업 사진으로 가면은 꼭 필요한 화각이고 아마 풍경이나 이렇게 취미로 찍으시는 분들한테 2470이 이제 계륵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마 보통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1635하고 70에 200 보통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1635로 넓게 풍경 찍다가 부분 찍어야 되겠다 그럴 땐 70에 200으로 찍고 그러다 보니까 2470 화각에 되는 그 주변의 화각대 렌즈들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안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000만원이 있고 장노출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 50R 바디를 사고 3264 렌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3264 렌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어댑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캐논 렌즈를 갖고 EF 렌즈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캐논 렌즈를 기준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캐논 렌즈를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변환호를 사가지고 캐논 렌즈로 이것저것 이제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한 250 정도가 아마 또 남을 거예요. 1000만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뭐 후지 쪽에 렌즈를 하나 더 구입한다 그러면은 100에 200의 렌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초광각을 많이 쓴다 그러면 23mm 단렌즈를 하나를 더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100S는 추천을 안 하느냐? 그러면은 100S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컴퓨터 사양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컴퓨터 사양 그거에 이상은 돼야 되니까 메모리는 최소 64기가 이상 돼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지금 이제 3080 시리즈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채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싸요.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이제 조립하려고 보다 보니까 야, 뭐 그래픽 카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제 그래픽 카드가 2070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살 때가 거의 60만원 뭐 이렇게 70만원대 그 정도 산 거였는데 지금 그 가격 그 그래픽 카드를 보니까 120, 130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한 3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2배가 올라 있어요. 저걸 중고로 그냥 내다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CPU 같은 경우도 뭐 한 8코어 이상 정도 요즘 나오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한 60만원대 이상 정도 CPU 정도가 돼야지 1억 화소짜리는 이제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나는 진짜 1억 화소까지는 필요 없다. 1억 화소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중형 카메라의 뭐 이제 퀄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편리한 조작성들 이런 것들만 뭐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GFX 50S2도 자, 지금 이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3일날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양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GFX 100S 그 다음에 50S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존의 50S 자, 그럼 여기도 뭐 크게 이제 달라진 게 없어요. 센서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소는 기존에 똑같이 이제 5000만 화소 이제 16비트까지 지원하고 기존에 이제 14비트 요것도 이제 뭐 실제로 써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확실히 이제 뭐 개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16비트가 좋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고 자, 그리고 지금 손떨림 방지가 GFX 50에서도 없었는데 여기에도 GFX 100처럼 6스탑에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3,900달러 자, 거의 이제 4,000달러죠. 그래서 환산하면은 467만원 자, 한 500만원대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500만원 정도 나오겠는데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6,000달러 가까운 게 초기에 800만원 정도에 나왔죠. 500에서 한 600 사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지금 이렇게 사양에서도 보면 아시지만은 거의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3웨이 틸트 스크린 요거는 이제 50R보다는 50S도 기존에도 이제 지원하던 기능이라서 세로 방향으로 틸트가 가능하고 자, 액정도 뭐 도트 같은 경우도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게 거의 없고,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 뭐 안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나면은 이제 나오니까 요 스펙을 보시고 한번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 실제 가격이 이제 얼마에 출시될지 쭉 세 개 비교를 해봐도 크게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게 없죠. 이제 달라지는 것들은 이제 화소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손떨림 방지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50알보다도 기능이 이제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한 420-30만 원대. 그 다음에 GFX 50 마크 2가 나오면은 500에서 한 600대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GFX 100은 지금 800만 원에 800만 원대에서 지금 700만 원대 이제 후반대로 이제 좀 떨어졌죠. 그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일주일 정도 후면은 공개가 될 것 같으니까 저 모델도 같이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50알이나 이런 게 이제 이런 35mm 쓰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전혀 나쁜 카메라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카메라들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도 보시면은 뭐 중형도 쓰지만 저 보세요. 이제 1DS죠. 1DS. 이게 1DS 마크 3예요. 이거 엄청 오래된 카메라예요. 저는 이거를 아직도 현업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프레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중형으로 간다고 사진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사진의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진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게 좋아지는 거지, 이게 예술적인 게 사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계적인 성능, 내가 어떤 걸 표현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런 게 이제 기계적인 카메라들이 하는 거고, 또 예술적이고 내가 어떤 걸 표현하거나 이럴 때는 카메라를 바꾼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프레임 뭐 35mm 뭐 크롭바디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 전시도 하고 화소를 일단 크게 보는 게 좋다. 꼭 이날을 안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모니터에서 이제 크게 보는 그런 감동이 또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이제 보긴 하지만 화면에다가 이제 컴퓨터로 크게 띄워놓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이제 사진이 크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웃들 사진 볼 때도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기존에 이제 쓰시던 분들은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예산이 생기셔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장노출 쪽으로 많이 찍으신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중형으로, 가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요건 이제 한 400 초반대, 그 다음에 GFX 50S2 요거 나오는 거는 한 600만 원대 될 것 같아요. 그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GFX 100S는 뭐 한 700 후반대니까 뭐 렌즈 하나 구비하고 이렇게 이제 잘 구성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FX 이제 50R 요 모델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카페나 이런데 뭐 인스타 DM도 괜찮고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게 바로바로 대답은 못해요. 그러니까 촬영 나가 있고 이럴 때는 전화를 거의 안 받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물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먹고 하면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촬영 나갈 때는 거의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메시지를 보든가, 읽음으로 돼 있는데도 뭐 답장이 안 되든가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촬영하거나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뭐 나중에라도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니까 질문 있으면은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